안녕하세요. 평양뉴스입니다. 푸틴이 북한에 방문해서 김정은이 또 수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휴전국가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설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과거 북한 응원단 출신의 탈북자예요. 북한에서의 제 삶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어릴 적부터 동네에서 제일 예쁜 아이로 소문났어요. 어르신들은 저보고 늘 미인대회에 나가라 권유하셨고 부모님도 많이 자랑스러워하셨죠. 자연스레 무용을 배우며 예술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파 응원단 선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북한의 얼굴이 되어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싶은 마음에 도전했죠. 집안 어른들도 응원단에 들어가려면 철저한 사상 검증이 필요하다며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합격의 영광을 안고 응원단에 들어갔지만 그 후의 훈련은 정말 힘들었어요. 연습생 생활을 하듯 매일 갈고 닦았죠. 한 명이라도 실수하면 모두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고 동료들 사이의 경쟁도 치열했어요. 정치 사상 교육도 따로 있었어요. 기자들 앞에서 당당히 우리 제도를 선전할 수 있도록 대본을 외우고 또 외웠죠. 그렇게 준비 끝에 드디어 한국 땅을 밟게 되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응원단 친구들과는 달리 북한에서 왔기에 한국 방문 내내 마음이 복잡했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게 신기하고 화려해 보였거든요. 저도 모르게 빠져들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했죠. 그래도 교육받은 대로 밝은 표정을 잃지 않기 위해 애썼어요. 입꼬리를 올리고 환한 미소를 짓는 게 습관이 될 만큼 연습했죠. 일정이 끝나고 호텔방에 들어서야 비로소 긴장을 풀 수 있었어요. 북한 응원단에서의 경험은 제게 있어 운명의 전환점과도 같았어요. 응원단 활동을 하면서 처음으로 북한 밖의 세상을 접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북한 체제의 민낯을 서서히 깨닫게 되었죠. 사실 응원단에 합류하기 전까지만 해도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북한 사회야말로 가장 우월하고 완벽한 체제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수령님을 위해, 당을 위해 온 힘을 바치는 게 삶의 전부였달까요. 하지만 해외 공연을 다니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중국 공연 때 충격을 받았죠. 북한에서는 중국을 붉은 동지로 배웠건만 거리의 질비한 상점들과 화려한 네온사인들은 자본주의 그 자체였거든요. 사회주의 국가라더니 어딜 봐도 부르주아의 냄새가 물씬 풍겼죠. 의무는 한국 방문 때 절정에 달했어요. 응원단을 통해 처음 본 남한은 상상 이상으로 풍요롭고 자유로웠어요. 북에선 남조선을 미제의 속국, 가난에 찌든 불모지라고 배웠건만 눈앞의 현실은 정반대였죠. 번화한 도심, 넘쳐나는 상품들, 행복해 보이는 시민들. 도대체 우리가 배운 건 뭐였을까요? 머릿속이 뒤죽박죽 엉켜버렸어요. 한편으론 분노도 치밀었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온 건 아닐까? 다른 세상을 감추려 정보를 통제한 건 아닐까? 응원단 동료들과 눈빛을 교환했어요. 모두가 같은 생각인 듯 복잡한 눈치더라고요. 하지만 선뜻 입 밖에 낼 순 없었어요. 체제에 대한 의심은 곧 처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금기였거든요. 자칫 잘못 털어놓다간 귀국하자마자 인민재판에 설 수도 있는 노릇이었죠. 그래서 마음속으로만 되뇌었어요. 우리가 속고 있구나. 북한 사회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외부 세계를 차단하고 주민을 통제하며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구나. 깨달음은 씁쓸했지만 더는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북한으로 돌아간 후에도 한국에서의 기억이 자꾸 떠올랐어요. 도로, 건물, 사람들까지 모든 게 달랐거든요. 마치 다른 세상 같았죠. 마음속 깊이 한국행을 갈망하게 되었어요. 꿈에서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타나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라며 용기를 주셨어요. 그 말씀이 계기가 되어 탈북을 결심했죠.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제 의지를 꺾을 순 없었어요. 중국 브로커의 도움으로 탈북 루트를 따라 태국으로 향했어요. 길고 험난한 여정 끝에 태국에 도착해서도 막막함을 느꼈어요. 다행히 한국인 목사님의 도움으로 유엔 난민기구에 피난 신청을 할 수 있었죠.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꿈만 같았어요. 제 눈앞에 찾아온 자유가 믿기지 않았죠.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았죠. 북한 응원단 시절에도 인천공항에 왔었지만 이렇게 자유롭게 걸어 들어오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화려한 조명,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그 광경이 낯설면서도 떨렸어요. 상상도 못했던 세상이 눈앞에 펼쳐진 거죠. 저도 모르게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감탄했답니다. 특히 인천공항의 분위기와 냄새가 무척 인상 깊었어요.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이 가득했죠. 꽃향기처럼 은은하게 퍼지는 향수 냄새도 좋았고요.
북한에선 맡아볼 수 없는 그런 냄새였어요. 한편으로는 복잡한 심경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가난한 삶을 살아왔구나 하는 자괴감 같은 거요. 그래도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부풀었죠. 저를 마중 나온 국정원 직원들은 멋진 정장 차림에 훤칠한 키까지 갖췄더라고요. 그 모습에 심쿵했다는 건 비밀이에요. 듬직해 보이는 인상에 절로 마음이 놓이더군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다른 탈북 응원단 친구들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대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경이로움, 자신의 처지에 대한 복잡한 심경, 그리고 자유의 설렘까지. 이제 우리는 한국에서 당당히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힘들었던 과거는 잊고 앞으로 다가올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중이랍니다. 새 삶의 희망찬 시작을 응원해 주세요. 저는 북한에서 살면서 늘 마음 한켠에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외부 정보가 통제된 환경에서도 세상에는 더 넓고 밝은 곳이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응원단으로 한국에 왔을 때 그 느낌은 확신으로 바뀌었죠. 돌아가신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 용기를 주신 것도 잊을 수 없는 계기가 되었어요. 할머니의 말씀을 되새기며 탈북을 결심했죠. 가족들과 고향을 떠나는 게 쉽진 않았지만 제 길을 가야만 했어요. 중국 브로커의 도움으로 탈북 루트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낯선 도시들을 지나 국경을 넘었죠. 잡히면 처형당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지만 자유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저를 이끌었어요. 태국까지 가는 긴 여정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고달팠어요. 낮에는 몸을 사리고 밤에만 이동했죠. 음식은 부족했고 잠자리도 편치 않았지만 꿋꿋이 버텨냈답니다. 태국에 도착해서도 어려움의 연속이었어요. 난민 신청을 하려고 유엔 난민기구를 찾아갔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소통이 잘 되지 않았거든요. 정말 막막했던 순간이었죠. 다행히도 한 한국인 목사님께서 도움을 주셨어요.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어 너무 감사했죠. 목사님 덕분에 난민 인정을 받을 수 있었고 한국행 비행기에 탈 수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죽음의 위험을 무릅쓴 탈출, 낯선 땅에서의 고군분투, 바라던 자유로의 항해까지.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지만 희망을 놓지 않았기에 해낼 수 있었어요. 힘든 탈북 여정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걸 알기에 후회는 없어요.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이 모든 게 저를 응원해 주신 분들 덕분이라는 걸 잊지 않을 거예요. 한국 땅을 밟은 그 순간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을 느꼈어요. 제 눈앞에 펼쳐진 인천공항의 모습은 마치 SF 영화 속 미래도시 같았죠. 활기찬 분위기, 자유로운 사람들의 행보, 화려한 인테리어까지 모든 것이 경이로웠어요. 밝고 세련된 공항의 분위기는 제가 그토록 동경하던 세상 그 자체였죠. 그 공간을 가득 메운 묘한 향기도 잊을 수 없어요. 마치 부유하고 멋진 삶의 냄새 같달까요.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걸음을 옮기는데 국정원 직원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늠름한 자태의 정장 차림에 짙은 남성미까지 풍기시더라고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다는 건 비밀이에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죠. 딱딱한 사투리나 빠른 말투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고요. 각종 문서 업무나 복잡한 행정 절차도 익숙치 않아 곤란했답니다. 그래도 따뜻한 손길들 덕분에 차츰 한국 생활에 적응해 나갈 수 있었어요. 하나원에서 만난 선생님들, 자원봉사자분들, 그리고 탈북민 동료들까지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죠. 덕분에 어학당도 다니고 자격증도 땄답니다. 처음 밟은 종로 거리를 잊을 수 없어요. 북적거리는 인파, 형형색색의 간판들, 골목골목 누비는 맛있는 냄새까지. 그야말로 축제 같은 거리더라고요. 멍하니 감상에 빠지기도 했죠. 하지만 화려한 도심 속에서도 문득문득 깊은 상실감이 드는 순간이 있었어요. 익숙한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었죠. 지나온 힘겨운 시간들을 떠올리면 한숨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지금껏 잘 견뎌냈듯 앞으로도 씩씩하게 살아가자고. 가족들도 제가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바랄 거예요. 그 마음을 가슴에 품고 긍정적인 자세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답니다. 힘겹게 싸워 쟁취한 자유였지만 한국 생활이 늘 순탄하진 않았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일, 경제적 기반을 닦는 일, 한국 사회에 녹아드는 일까지 모든 게 버거울 때가 많았죠. 그럴 때마다 위로가 되어준 것 같은 처지의 탈북민 친구들이에요. 응원단 시절 함께 동고동락했던 소영이, 미나, 그리고 숙자까지. 우리는 한국에 와서도 단단한 유대 관계를 이어갔어요. 처음 만난 건 하나원 교육과정에서였어요. 같은 처지다 보니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었죠. 지쳐 쓰러질 것 같을 때 붙잡아주는 손길이 있어 힘이 났어요. 한국 생활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갔어요. 취업 준비, 학업, 육아까지.
낯선 일상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했기에 든든했답니다. 아마 이 친구들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서로 다독이고 격려하며 버텨냈으니까요. 이들은 제 한국 생활의 희망이자 원동력이에요. 이제는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죠. 명절이나 휴일에도 모여 정을 나누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한마음으로 도와요. 고국에 두고 온 가족의 빈자리를 서로 채워주려 노력하고 있어요. 물론 각자의 삶이 바빠 자주 만나진 못해요. 하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저없이 달려가죠. 서로에 대한 믿음과 애정이 그만큼 깊답니다. 이들이 있어 한국 생활이 외롭지 않아요. 북한에서의 지난했던 시절, 죽음을 무릅쓴 탈북 과정, 그리고 한국에서의 적응기까지 우리는 인생의 가장 큰 고비를 함께 겪었어요. 그래서 더없이 소중한 존재들이죠. 앞으로도 우리의 우정은 변치 않을 거예요.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멋진 내일을 만들어 갈 거라 믿어요. 이 친구들과 함께라면 그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2의 가족을 얻은 저는 정말 행운하답니다. 한국에 정착한 지 어느덧 시간이 흘렀어요. 낯설기만 했던 이곳이 이제는 제 제2의 고향이 된 것 같아요. 힘든 시기를 견디며 뿌리내린 터전이라 더욱 애착이 가는 달까요. 그동안 정신없이 살아왔어요. 생존을 위해 닥치는 대로 일했죠. 식당 서빙, 청소, 공장 일까지 가리지 않고 뛰어들었어요. 당장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쉴 틈 없이 바빴지만 꿈을 잊진 않았어요. 바로 예술의 길이죠. 어린 시절부터 품어왔던 탈북의 원동력이 되었던 그 꿈 말이에요. 댄서로서 무대에 서고 싶다는 열망을 놓을 수 없었죠. 그래서 틈틈이 재능 기부 무용 수업을 들었어요. 처음엔 기본기도 없이 허둥대기 일수였죠. 힘겨웠지만 즐거웠어요. 몸을 움직이는 순간만큼은 자유로웠거든요. 운 좋게도 재능 있다는 선생님의 칭찬을 듣게 되었어요.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죠. 본격적으로 무용을 배우기 시작했고 실력도 차츰 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 그리던 오디션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지역 극단에서 하는 작은 공연이었지만 저에겐 천금 같은 기회였죠. 떨리는 마음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답니다. 준비 과정은 만만치 않았어요. 섬세한 동작 하나하나 다듬어야 했고 표정과 감정 표현도 중요했죠. 밤낮으로 연습에 매진했어요. 북한에서 갈고 닦은 끈기가 빛을 발했달까요. 그 결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극단으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은 거예요. 기쁨에 눈물을 흘리며 소리 질렀답니다. 꿈을 향한 첫걸음을 떼게 된 순간이었죠. 작은 무대였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임했어요. 오랜 시간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죠. 공연을 마치고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던 감격이 아직도 생생해요. 이제 저는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맞았어요. 평범한 탈북민에서 당당한 무용수의 길로 들어선 거죠. 물론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앞으로도 쉽지 않은 길이 될 거예요. 편견의 벽도 넘어야 하고 실력도 갈고 닦아야 하죠. 하지만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아요. 언젠가 큰 무대에서 제 이름을 알리는 그날을 꿈꿔봅니다. 저는 운이 좋은 케이스에 속해요. 기회를 잡아 예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아요. 여전히 생계와 편견의 벽에 막힌 채 고군분투하는 탈북민들 말이에요. 제 친구 중에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가본 아이가 있어요. 탈북 과정에서 부모를 여의고 홀로 한국에 왔죠.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학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어요. 꿈이 있어도 현실이 막막하기만 한 거죠. 또 다른 친구는 취업의 벽에 부딪혔어요. 열심히 자격증도 따고 스펙도 쌓았건만 번번이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고배를 마셨대요. 차별의 시선과 편견에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했고요.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비일비재해요. 남한 사람들에겐 기본으로 주어진 권리조차 탈북민들에겐 사치인 경우가 많죠. 교육의 기회, 취업과 창업의 문, 주거 지원 등등.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어도 실질적인 혜택은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에게도 노력이 필요해요.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하려면 배워야 할 게 많으니까요. 하지만 차별과 편견은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하기 힘든 문제예요. 제도적, 사회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해요. 탈북민들 사이에서도 연대와 협력이 필요해요. 서로 격려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야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자세, 상생의 가치를 잊지 말아야 해요. 저 역시 작은 도움의 손길을 보태려 해요. 재능 기부로 탈북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멘토가 되어주는 거예요. 저처럼 꿈을 품게 해주고 싶어요. 작은 불씨가 모여 큰 빛이 되듯 우리의 연대가 따뜻한 사회를 만들 거라 믿어요. 탈북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달라져야 해요. 동정이나 시혜가 아닌 당당한 구성원으로서의 존중 말이에요. 다름을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성숙한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야죠. 그런 세상을 만드는 일 쉽지 않겠지만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작은 관심과 실천이 모여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봐요.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노력한다면 탈북민들의 삶도 밝게 피어날 거예요. 우리에겐 희망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애쓰는 탈북민들, 이들의 곁을 묵묵히 지키는 남한 주민들,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는 그 마음이 우리의 희망이죠. 그 마음 잃지 않고 함께 내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한국에서의 삶이 10년 가까이 흘렀어요. 이젠 완연한 한국인처럼 정착했지만 마음 한편엔 항상 북녘의 가족들이 자리하고 있어요. 탈북할 때 강제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부모님, 동생들 생각에 아직도 가슴이 저려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탈북했던 그날이 떠올라요. 두 분의 울부짖는 절규가 귓가에 맴돌아요. 동생들의 얼굴도 아른거리죠. 어린 마음에 왜 떠나냐며 울던 얼굴들. 지금은 다 컸겠죠. 가족들은 제가 탈북한 뒤로 감시의 대상이 되었대요. 직장에서 쫓겨나고 동네에서 따돌림 받았다고 해요. 제 죄로 고초를 겪은 게 너무 마음 아파요. 그 고통의 시간들 어떻게 버텨냈을까요? 가끔은 후회가 밀려들 때도 있어요. 가족들 곁을 지켰어야 했나?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싶은 거죠. 괜한 죄책감에 밤늦도록 눈물 흘린 적도 있고요. 지금쯤은 용서해 주셨으려나요?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라요. 부모님의 주름진 얼굴도 동생들의 환한 미소도 그리워요. 식사 자리를 함께하고 안부를 물으며 정을 나누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으로선 그저 상상만 할 뿐이에요.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죠.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이산가족 상봉도 요원해졌어요. 제 발로 찾아갈 수 없는 거리에 북녘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질 때면 문득 깨달아요. 우리에겐 자유를 향한 목소리를 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걸요.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갈망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걸요. 분단의 아픔을 겪은 건 비단 우리 탈북민들뿐만이 아니에요. 한반도에 사는 모든 이들의 슬픔이기도 해요. 전쟁과 분단으로 뿌리 뽑힌 삶, 이념의 가로막힌 만남, 그 고통은 우리 모두의 것이죠. 저는 북한에 있을 때부터 늘 의문을 품었어요. 왜 우리는 남과 북으로 갈라져야 하는 걸까? 한결에, 한 핏줄인데 말이에요. 서로 미워하고 적대해야 할 이유가 있나 싶었죠. 자유를 찾아 남으로 온 지금도 그 물음은 여전해요. 언제쯤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사상과 이념을 넘어 서로의 손을 마주잡을 순 없을까요? 그 간절한 바람은 커져만 가요. 이는 제 개인적 염원이기도 하지만 우리 탈북민 모두의 소망이에요.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과 만나는 그날, 한반도의 평화가 깃드는 그날을 꿈꿔요. 미움과 대결이 아닌 화해와 상생의 길. 우리는 그 길을 열어가야 해요. 물론 쉽지 않은 길이에요. 오랜 분단의 질곡을 겪었으니까요. 상처와 불신의 골은 깊어만 가고 서로에 대한 몰이에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네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험난함도 만만치 않고요. 하지만 희망의 끈을 놓을 순 없어요. 작은 평화의 씨앗들이 곳곳에서 움트고 있거든요.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모색하는 노력, 이산가족의 상봉을 이뤄내려는 움직임, 그 모든 게 소중한 디딤돌이 될 거예요. 우리 탈북민들에게도 할 일이 있어요. 분단의 희생양이 아닌 화해의 역할로서 역할을 해야 해요. 북녘의 현실을 전하고 남북 주민 간 소통의 물꼬를 트는 거예요.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신뢰를 쌓아가는 일, 우리가 앞장서야죠. 통일을 염원하는 목소리를 더 크게 내야 해요.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열망을 더 많이 알려야 해요. 작은 목소리들이 모여 평화의 함성이 되도록, 우리의 간절함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되도록 말이에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평화와 통일을 향해 나아가고 싶어요. 언젠가 그날이 오리라 믿어요. 남과 북이 만나 웃음 짓는 그날, 이산의 가족들이 부둥켜 안는 그날, 저는 그때를 살아갈 수 있기를, 그 감격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함께 꿈꿔요. 우리 분단을 넘어 평화를, 대결을 넘어 화해를, 우리의 간절한 염원이 헛되지 않으리라 믿으며, 설령 그 길이 멀고 험해도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닿을 수 있으리라 믿으며, 그 희망의 날을 향해 오늘도 우리 함께 모두 나아가요. 이상으로 저 리서리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제 간증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탈북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요.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평화와 통일을 향해 함께 걸어가요. 고맙습니다.